우리 강 변호사님, 지금 변협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변협 소속이시죠? 뭐, 특별히 뭐 직함 맡고 계신 거 없습니까? 저는 변호사 폐업 신고를 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회원은 회원이죠. 자격만 있을 뿐이지, 투표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변협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세월호 전국에서. 그래서 어제 변협 회장단이 찾아가서 항의 문건도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좀 변호사들도 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반으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중립적이거나 특별히 이제 자유로운 이들도 많이 있는데 좀 정치적인 좀 성격을 띠는 분들은 쫙 갈라져 있습니다. 전직 변호사협회 회장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에 속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진영 논리로 쫙 국민을 갈라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했던 세월호 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대한민국을 다시 뜯어 고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놈이 대한민국을 뜯어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보수 진보 쫙 나눠져가 좌우로 쪼개져가지고 이런 꼴을 보이고 앉아 지금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그 피의자, 범죄 피의자가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변협 소속의 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거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묵비권은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범죄 피의자의 권리다. 지금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대통령에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범죄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7시간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 7시간에 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진영 논리를 쫙 쪼개져 가지고 자기 입맛에 드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저렇게 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서로에 대한 불신입니다. 만일에 특별검사가 진보적인 인물이 되거나 보수적인 인물이 되거나 또 친여적인 인물이 되거나 친야적인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못 믿어가지고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 시켜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야말로 좀 우리가 정치로부터 좀 자유롭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사람들의 시각들이 좀 나서야지 그저 그냥 정치권 앞을 뒷공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서 설설 쌓고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말이죠. 온 나라를 이렇게 뒤죽박죽 만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요. 지금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 정말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인들이 자기가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숨기 위한 방편으로 이념을 내세웁니다. 진보와 보수를 내세워가지고 그 뒤에 그걸 방패로 삼아가지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지금 정말로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봉합해주면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니까요. 진보와 보수 쪽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유민 아빠가 유민 엄마는 세월호 특별법을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뭐 애가 저긴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나. 지금 저런 심정이거든요. 지금 저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세월호 사건, 모두가 슬퍼했던 세월호 사건이 지금 다 그 아픔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적어도 추석 전에는 이 뭐 좀 뭔가 문제가 실마리를 봐야지. 추석 차례 지내면서 그래도 우리들이 이 정도는 해냈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님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여당도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협상을 3번이나 했지만 아무 결론을 못 내렸고 오히려 좀 유가족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장애투쟁, 병행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지지율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특히 야당의 경우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그쪽에서도 뭔가 좀 전략을 제대로 못 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요. 좀 자기 잘못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시건을 얘기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설합당이었죠? 신설합당 당시에 내세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초무공천입니다. 기초단체 무공천. 그것을 철회하고 회군하게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박영선 대표가 재협상, 재제협상을 통해서 예. 어쨌든 여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를 깨게 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깨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여당에 사과하고 그런 다음에 재협상하자. 예. 우리가 유족들의 뜻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 논리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예. 사과한 다음에 그 사과의 기조 위에서 다시 협상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야당은요.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 사과하라고는 잘하지만 예. 자기들은 사과한 적이 없어요. 아. 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야당이 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지금 아주 당내가 복잡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 서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분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 또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이제 장애투쟁 반대 서명 운동을 하면서 민진모라는 걸 만들었어요.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이분들이 이제 국회 정상화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또 한 그룹을 좀 형성하고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이거를 컨트롤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리더십이 지금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 관해서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장애투쟁인지 뭔지 당장 집어치워라. 네. 툭하면 가출 청소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문재인 의원도 단식 주장하고 있었죠. 당장에 집어치우라고 전 얘기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해소가 되던데. 그런데 이 야당이 지금 이게 장외투쟁하고 뛰쳐나가고 하면 지지율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정관념이 야당의 선명성, 투쟁성 가지고 결판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권고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런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가이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정책 가지고 경쟁하세요. 정책 가지고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만일 박근혜 정부가 불통 정권이라고 한다면 야당부터 소통 정치를 선언하라. 우리는 대화 정치하고 소통 정치하겠다. 무조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라. 그리고 나가면 점수 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이 세월호 3.4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도록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이 여당도 야당 욕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당도 한 일도 없지만 여당에게도 똑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점수 따고 싶으면 소통 정치를 선언하고 대화 정치를 선언해라.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메르켈 총리가 3인당하고 하면서 보따리 싸들고 가서 밤새워가지고 새벽 5시까지인가 토론해가지고 연정을 이뤄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또 못합니까? 그거 좀 하세요.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다음에 한번 다시 또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